목사님. 네. 또 한데 경제 분야 다 사기쳤죠. 뭐 통계고 뭐고 다 사기죠. 뭐 통계청장을 바꿔가면서까지 통계를 조작을 했고 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수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또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씨는요 임기 중에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데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네.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개월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말입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 국민들을 자기가 완전히 세뇌시켰다고 자신하는. 그럼요.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은 뭐든지 국민들은 믿는다. 이렇게 환상에 있죠. 저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에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작년 1개월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목사님? 또 하나는 참.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도 들었어요. 야,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랑 텔레비를 부시고 싶은데 참 어렵게 이룬 아니,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아니 그 아이고. 비슷한 말은 또 이재명이도 그 소리 했더라고요. 민주주의. 둘이서 그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요. 이야, 참 민주주의가 이야, 기가 민주주의가 고생이 많네요. 아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자기네가 어렵게 민주를 이뤘어요. 아니 문정권이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시장 선거에 자기네들이 개입해가지고 네. 후보를 갖다가 낙마시키고 다른 경쟁 후보는 또 매수했고 그렇죠.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것이란 말이죠. 참.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언론 조작 이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인데 참. 이제 와가지고 어렵게 이런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아이고 제가 텔레비 하나 부실리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이천 교수님. 예, 예. 전쟁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화라는 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쟁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지. 근데 원래 북한이 생각하는 종국설이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은 공산화가 돼야지 평화가 된다. 네. 이게 그들의 체제 안으로 우리가 흡수돼야지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개념 자체가 다른 거를 아. 우리는 자꾸 우리 개념으로 그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개의 국민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두 개의 국민이 한국말은 같은데 예, 개념이 달라요. 언어가 두 개다. 두 개입니다. 이야, 그 말이 되네. 예. 그 김일성이가 직접 그 남북 대화하러 남쪽에 왔던 자기 부하들 세워놓고 이거 남한에 왔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 앞에서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직접 얘기를 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나서 그 개질했던 것도 자기들 편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렇죠. 두 개의 언어를 살게. 아니 야.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쓰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야. 거기에 목사님 이게 네. 저기 나와 있지만 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거기는 목사님 뭐가 빠졌냐면 네. 어렵게 이룬 인민민주주의가 인민이 빠져있는 거 목사님. 공산주의가. 예. 그렇죠. 그렇죠. 어렵게 이런 공산주의가. 그러면 맞아요. 어. 그러면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야. 자기네끼리는 소통이 됐단 말이죠. 네. 인민을 빼고 인민은 자기네가 넣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네. 넣으면 맞아요, 목사님. 그 말이. 김구선 선생님, 예, 이번에 그 저 무인기 예, 들어온 저 서울을 한 바퀴 돌고 예, 갔는데 예. 그 뭘 느꼈어요? 그 단순합니다. 아, 이제 북한에서는요, 저걸 북한의 게임스단 말이에요. 아, 우리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저 정찰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국회에서, 그 다음에 정부 대통령실에서, 군에서 자중질환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면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붙어가지고 그 쌈질하는 거 보라요. 거기서 비밀이란 비밀 다 나온다고. 북한에서 또
간파 못했던 비밀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군 지휘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대통령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결론이 나오고 싹 다 나옵니다. 지금 저 국회에서 저 자중질환 속에 하고 우리 그 무인기가 DMZ 2.5km 들어갔다 나왔다. 북한에서 꼭 모른단 말이에요. 아, 대공 체계가 그렇게 안 돼.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예. 그럼 우리 자주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누가 또 모른다는데. 와. 모릅니다. 그하고 지금 또 저 뭐야 그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군 지휘관들 경질시키라고 또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가 막 싸마고 국민들 분열시켜놓고 이걸 바란다고 해요. 그거는 북한이 오늘날에 안 온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임수를 한번 툭 던지고 저기서는 나도 이제 북에 있을 때는 이 까치다리하고 TV 보면서 웃지요. 책상팀이 막.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놀아나고 있다고. 응? 근데 여기서 더 엄중한 거는 저 좌파 세력이 저렇게 공조한단 말이에요. 저 물 밑으로는 북한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놓고 저기 아주 국가 안보를 논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정찰기가 들어와서 뭐 크게 촬영하고 그건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근데 이런 혼란을 주는 거죠. 큰 정치적 이득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일단 시험해 봄으로써 예. 방어 체계가 어떻게 되야 되는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내부 교란을 유도하고 그걸 모르는데 우리 저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 그다음에 군 대변인 말하는 걸 통해서 싹 다 한나라면 배구랄잖아요. 그렇죠. 그 9.19 합의서 있잖아요. 네. 평양 가서 한 거. 네. 9.19 합의해놓고 북한은 계속 뒤에서 공작을 해서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북한의 그 낡아빠진 저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전투기. 네네. 전투기에다가 GPS를 달아가지고 무인 전체를 다. 이야, 저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달아가지고 원격 조정이. 원격 조정해서 무인. 네. 그 폭탄으로 폭탄 가득히 싣고 그냥 한 번만 딱 떨어들고 비행기가 폭파하는 거. 이걸로 체계로 다 바꿨다 그래. 그렇죠. 이야.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쓰이는 무인 정찰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살 폭탄 비행기. 무인 정찰기는 새로 만든 거지만은 예. 북한이 날고 빠진 그거 하니까 예. 러시아제. 뭐 그거 또 미그 15 이런 거. 그걸 미국이를 전부 다 개조를 해서 예. 폭탄을 만땅 채워가지고 예. 거기다가 GPS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저 용산 그러니까 자기 날아가는 곳까지 다 이렇게 딱 조절해. 좌표를 해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현대판 가미가제 스타일로 나가네 이제. 이미 전에 그건 그렇게 완성해놨고 있어요. 그걸 완성 개발한 사람을 영웅을 줬대요 이번에 네. 참 북한 아들이 머리는 잘 돌아가는 왜 얘기는가 하면 네. 목사님 저게 국방과학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발 과학연구 개발 이게 정치 체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저게 조직이 무섭잖아요. 북한에서 선발해서 그런 기간에 놓고 과제를 주면요 죽을 띠 살지 모르고 한다고. 거의 충실성의 척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처럼 용 찍어주고 뭐 그 통치자의 표창을 주고 집을 주고 이걸 궁지 중에 가장 큰 궁지 정치적 신임으로 있다나니까 이 내 개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저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 그 전 국민 5,300만 대를 예. 다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5,300만 대를 만들어서 전부 다 거기다 수탄을 한 개씩 싣고 GPS에다 딱 조정해 놓고 전쟁 나면 시작하면 딱 5,300만 대가 바로 가서 거기 장사정 포고 뭐 그냥 자동으로 가서 때리도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우리는 기술적인 거나 무슨 군사 장비에서나 북한보다 몇십 배 우월한데 부족한 건 사상 정신론이에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발적인 정신을 가지면 북한 100배 능가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게 그런 착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정찰기 들어오면 그다음에 우리끼리 싸움하고 방어체계만 하잖아요. 걔네 10대 들어오면 우린 100대 들이미는 거예요. 정신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방어할 생각만 하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생겨서 별의별 도발을 다 했어요. 언제 한번 맞아본 적 없다고 지적에는. 우리 대한민국한테 맞아봤어요? 미국한테 맞아봤어요? 응? 한 번 맞아본 적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제는 사상 중심론을 앞세워서 자네도 우리를 이전 대적 투쟁한다고 공식적으로 이번 전원에서 말했으니까 그런 사상 중심적 관념을 가지고 하면요 무기 작전 체제 개발 모든 게 몇십 배 우월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청훈 박사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 큰 측면에서는 지금 다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김국성 선생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대응 방법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보는 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정란화 모습을 북한에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서로 비난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오늘 어떤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도끼를 갖다 준 거예요. 도끼가 훨씬 더 무섭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큰 게. 그 도끼 가지고 못을 박으려 놓고 그걸 잘못 박았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러리즘 9.11 같은 거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틀리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에 아주 수많은 다양한 우리 공격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대처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망치보다는 도끼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망치도 필요해 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 교수가 90몇 년도에요. 야 너네들이 매일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는데 정말 더 무서운 거는 AN2야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N2라고 그냥 형편없는 비행기인데 그게 뭐 그냥 붕 떠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KTX보다도 속도가 느립니다 그 비행기가. 근데 거기 게릴라 타고 와서 침투하면은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그 북한의 미사일, 핵폭탄, 뭐 장사포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런 그 뭐 무기 같지도 않은 거에 지금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새로 이제 늦었지만은 그 드론에 대비한 그런 부대도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대책이 될 거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뭐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고 보죠. 김학성 교수님. 네. 지금 그 교수들은 왜 조용하고 입을 닫고 있을까요? 원래 교수들이라는 게 괜히 점잠만 빼고 눈치 보면서 아주 그 영악하게 움직이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수들이에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속은 챙겨보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대 때는 교수들이 많이 일어났죠, 목사님. 예. 김동길 교수님들하고 네. 뭐 감방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진 이 그 문재인 거짓 공산당 사회만 이것은 독재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 교수들이. 아니죠, 목사님. 그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왜 조용할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 때는 역시 그 대쪽 같은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해서 대쪽 같은 학자들을 보기가 목사님 어렵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비겁하죠. 비겁해요.
예전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없고 지금도 목사님 보시면 우리 나훈아 씨 같은 그런 정말 그 강단 있는 가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나 가요계가 거의 90%가 다 좌파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군계 일학으로 나훈아 같은 인물이 있는 게 감사한데, 그러니까 교수 집단도 마찬가지 같아요. 군계 일학의 학자들은 몇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학생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한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대학교 교수들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좌경화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 그렇지. 그다음 70년대 유학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때 이제 뭐 자경화가 한참 이제 그 붐을 일으킬 때 그 미국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을 오고 80년대 좌익운동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희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좌경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왕따당할 수 있으니까 기회주의 속성이 이제 완전히 작동을 해가지고 아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잘못된 프레임이 교수들한테 작동되고 있어요. 지식인은 편중되면 안 된다, 편향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날개, 새의 양날개처럼 좌익이든 우익이든 중립을 취해야 된다. 보수 진보 사이에서 교수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공부가 짧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는 되는 거죠. 공부가 짧아서 그런데 분위기가 그래도 연구를 해서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학자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세례를 공산주의로 받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것이 학자지.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좌포로 남아있는다는 건 학자가 아니에요. 나도 미국 가서 첫 번째 읽은 책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솔직히. 그 한국에서는 그 책 들고 다니면 경찰한테 잡혀가거든요. 근데 미국 갔더니 79센트더라고 그 책이. 1,000원도 안 돼. 그래서 사다가 내가 몰래 우리 와이프가 볼까봐 숨어서 읽었습니다. 야, 여기서 입맛이 쫙 들어요. 이 말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이거 뭐 웃기는 개소리구나 하고서 그때까지 뭐 그래서 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제가 이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 지금 뭐니까 이제 아직 그 기성학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장일 때 햇볕 정책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우리끼리 말하면 다 반대입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반대 논문 발표할 사람을 찾는데 정치학교 회장이 못 찾더라고요. 전부 다 그 발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했습니다. 햇볕 정책은 이래서 안 된다고 반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 왜 그러고 다니니 그러고 연락 오더라고요. 참. 저는 이제 교수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고 옛날의 교수들하고 이제 차이 나는 그 큰 문제점은 세대 교체에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교수들 속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그래서 자기의 그 학술을 그 사회와 시대를 냉혹하게 분석하고 이런 데로 뒀다면 세대 교체와 함께 지금의 교수 이런 분들은 삶의 더 좋은 삶의 사상을 없어낸 1인 사고로 가다 나니까 이런 현 시대의 변화된 조카화된 1인된 돈이 어둡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서려면 각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좌파 할 때 우리 뭡니까? 좌파 하면 상징적으로 투쟁입니다. 투쟁. 무엇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뭐 뭐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누구냐?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쟁과 평화, 이걸 좌파는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이란 말이에요.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조화를 위한 전략이 이란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좌파 세력 보면 지금까지 민주주의 한다고 굴면서 우리 국가를 두드러 팬 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일한 게 없어요. 국가를 위한 투사처럼 지금 가면을 쓰고 지금 등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같다는 건 뭐냐? 문재인 시기에 민주주의 덕제를 실현한 창시자예요. 저 사람이. 응?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응?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야 되고 이것을 깨우는 데서 우리 지식인들 특히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거는 세대적 교체, 세대 교체의 흐름 속에 난병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냐. 이걸 깨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라는 말이 예. 지금 그것도 사상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세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죠. 북한의 어떤 사상, 예. 공산주의라 사상이 위험하다는 반공의식이 무장된 세대라면 그렇죠. 바로 80년대 현재 있는 지식인들은 이미 주사파와 이 사회주의 어떤 그런 사상에 이미 젖어든 전염된 오염된 예. 그런 세대니까 이미 확연하게 사상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죠.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국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굴해졌을까 도대체가. 예? 옛날에 그래도 일본 놈들이 들어왔을 때는 3.1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6.25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막 또 총 들고 반격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국민들이 다 독가스를 먹어가지고 독가스 때문에. 독가스를 먹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부대에 스피커 준비하라. 지금 대북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아주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되나 선제적 어떤 그 방법이고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권영세 그다음 태영호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방송을 우리 국민들한테 안방에서 다 시청하게 하자고 그 그랬잖아요. 미친놈 자식들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우리가 다 그냥 독가스를 마시게 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지금 이거는 반대로 북한에 있는 어떤 그 지금 휴전선 부근에 있는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상을 바로 전파하자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고. 북쪽 24km까지 들리는 대북 확성기 검토. 저거 100번 해야 됩니다. 저거는 당연히 저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은 정치 사상 강국이라고 네. 그래요. 네. 먹을 거 없디, 입을 거 없디, 쓸 거 없는데 네. 단지 버티는 게 저 서의 사상론을 강조해서 네, 버티고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저 대북 방송으로서 우리 자본주의, 예. 이 사상, 자본주의 가치 이런 걸 설명하면요. 김정은이로서는 자기 심장이 그좀막 짜게 돼 나가는 기분이지요. 응? 저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네. 응? 저 북한은 사람들이 사상 중심적인 이 흔들림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차단을 하고 있고 철갑을 씌워서 저 국가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데 저 방송이 개시되면 김정은이 저거 저 끓는 기름가마에 두간 그런 맛 나지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요? 저 대북 확성기 하게 되면 저 부셔버리겠다. 그런 발언까지 북한이 했잖아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해서 까라고야, 써라고야. 네. 김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10발 쏘면 1000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확성기만 하지 말고 전체 휴전선 전체에다가 초대형 화상 그 화면 LED 그걸 전체 다 그렇죠. 해놓고 거기다가 영상까지 막 틀면서 예. 애들 그냥 막 BTS 소녀시대 막 애들 그냥 막 홀딱 반하도록 퍼버 무슨 그건 내년에 하시죠 뭐. 아니 근데 그 화면 앞에 방탄 유리로 막아야 되겠네. 아니 안 아니지. 막아도 돼요. 안 막아도 돼요. 못 쏜다는데 못 쏜다고. 한 고대면 쏠 수 있는데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 고대 해놓으면요 못 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김정은 얼굴 그려가지고 그리는. 아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옛날에 그 탈북자들 그 휴전선을 통하여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왜 넘어왔냐 그러니까 방송 듣고 넘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제 있잖아요. 내가 그 이제 DMZ 이제 북한 그 처병들 이제 밤에 나오잖아요. 잠복근무. 지금 겨울 완전히 죽을 판이야. 이야 그 동복 하나 입고선이 나와 오퍼돼 있는데 추워서 벌벌벌벌벌 하는데 나와가지고 누가 잠부터 총한다고 사실. 하고 응? 잠총하고 들어간다고. 응? 하고 그 신발 신은 그 통화로부터 전혀 몸에 보온이 안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저 대북 그 방송하고 하면은요 무너지죠. 막 그저 진짜 눈오름 녹듯 그냥 이거를 대북 방송을 진짜 일회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협박이 있더라도 이거를 꾸준하게 10년, 20년 하면 10년 아니고요. 그저 1년만 하면 알돌이 있는데 무너져 버려. 그거 할 때게 무슨 각오까지 해야 되냐. 자네가 이제처럼 타격 들어올 때 대응 할 전략까지 딱 짜가지고 하면요. 자네요 대응 못한다고. 원점 타격해야죠. 못한다고. 과거에 그 탈북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왜 넘어왔냐 했더니 이 여기서 매일 방송을 트니까 우리가 그 방송을 따라 노래를 불렀다고. 부르는 걸 옆에 놈이 신고해가지고 처벌 받을까봐 자중지. 도망왔다. 근데 이제처럼 하면은 그 이제 부대에 다 퍼진다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나가 보기 때문에 일상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잡아였지 못하지. 북한이 우리 마이크를 향해서 이제 포격을 가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아이디어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확성기를 몇십 개 달잖아요. 이렇게 크게. 멀리서 봤을 때 그 김정은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그려놓으면 못 쏘는 거예요. 아하. 자기 뭐 그래도 수령님 얼굴을 향해서. 그거 말되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착상을 하면 수없이 많은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데 내가 자꾸 말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상론이 없이 살다 나니까 이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댓글에 아예 그 레이저 빔으로 그 휴전선을 향하여 공중에다가 저 그림을 그린다. 그 방송실 그 레이저 빔으로 그 공간에서 그 그림 그린 거 있지. 그거 한번 비춰줘 보세요. 아 보시죠. 딱 좋네. 아니 뭐든지 우리 기술로 안 되는 게 뭐 안 되니까 있겠습니까? 글쎄 착상만 하면 네. 저기 의지- 예? 의지가 문제지. 그게 문제. 예, 예. 옛날 정부들처럼 야 이랬다간 북한이 뭐 또 해가지고 때릴까봐 이래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대북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으로 스피커 방송하는 바로 D편에서 우리가 탱크를 대놓고 있는데도 소리가 막 기가 말이야. 아유, 도와보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쏘는데도 우리 뒤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소리가요 막. 저 멋있다. 이야. 하늘에다 저거. 저거 좀 그렇구나. 해야지. 야.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한국의 기술이 저렇게 뛰어나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저거 뭐 너무 멋있잖아. 저거 휴전선에다가 그냥 쫙 예,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저기다가 또 김정은도 한개 그려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하면 24km 화면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보여지면은 이 방송 내용하고 소리가 틀려. 이게 이제 늦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를 막 공중 산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영상 띄운 거 저 동영상으로 된 거 한번 찾아봐요. 움직이는 영상. 저렇게. 레이저로 움직이는 영상 한번 찾아봐요. 글쎄, 기술은 뭐 하루에 닿는데 이 각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실로 전환 못해서 그러는 거죠. 저 방송하는 거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요. 2018년부터 하는 겁니다. 몇십 년 하다가 우리 제가 사관학교 교관할 때 생도들 내고 전방 최전방에 북한군이 보이는 데 갔을 때도 뭐 다 방송하고 그랬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4년 하는 거죠. 저건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네. 와, 더 실감 있는 움직임 게 있을 텐데. 화면이 딱 칼라로 나오면 좋겠네. 칼라로. 그 완전히 그 레이저 빔으로 된 거. 밤하늘에 저렇게. 아, 이야, 저거 봐요, 저렇게 뭐 북한을 쏴버리면 저 영상 공정이 높은 데서. 그러면 이제 다 넘어오겠다. 예. 인민군들이. 저거 쳐다보느라고 근무가 안 되겠는데. 다 넘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이 문재인이가 9.19 합의를 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문재인이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과거의 남북관계 역사를 심오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나부터 100까지 우리는 북한의 민주를 맞추면서 살았다. 보수 정부 때도 가고 더 나가서 전두환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보마 난군 사건으로 그 수많은 강요들이 다 죽었어도 맞아요.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물밑 접촉을 했지요. 응? 뭐 천안함 폭파돼도 그래. 무슨 해명단이요. 쏴야 돼 무슨. 쏘고 해명이요. 이렇게 우리는 북한한테 피 터지게 좀 맞고도 비비해서 언제 한번 귓밤에 한번 못 때렸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맞아요. PM했지. 예, 안 돼요. 이렇게 그 이충근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이